맨 앞장 4번은 너무 쉬워서 이거는 여러분이 풀어보실 건데 알죠 여러분? 이게 결국 뭐예요? 몰롱도잖아요. 이 바로 쓰시면 안 되는 힌트예요. 단위 부피당 모시기가 붙으면 여러분 이거 바로 쓰시면 안 돼요. 얘는요 여기에 무엇을 곱하여? 곱하기 총 부피를 하셔가지고 무조건 총 이온의 몰수, 총 이온수로 바꿔놓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거 6n 그대로 계산하시면 답이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 요 점 같은 경우 단위 부피당 이온수인데 이 점이 부피가 얼마였냐면 이렇게 좀 특이하잖아요. 얘하고 얘를 이미 혼합해 놓고 거기다가 이제 KOH를 첨가하기 시작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작을 이미 얘네들의 혼합 수용액 20ml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여기 0으로 돼 있지만 여기에 실제 총부피는 20ml인 거죠. 20, 25, 30, 35 총부피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20ml가 총부피니까 단위 부피를 그냥 1ml로 잡으란 말이에요. 왜? 몰롱도는 어차피 1ml당 이온수잖아요. 뭐 미리지만 그러면 여기에 20을 곱하셔가지고 얘 안에 총 이온수가 120N개다로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지 요 Y축을 그대로 단위 부피당 이온수로 놓고 푸시면 계산이 다 틀려져요. 그래서 총 이온수 120N에서 시작해가지고 나트륨 이온의 양은 뭐 어차피 계속 고정일 거고요. 얘는 구경꾼이니까 그쵸? A 이온은 없어지는 것으로 보아 알짜 이온일 것이고요. A 이온은 당연히 누구예요? 당연히 수소죠? 얘 지금 KOH를 부었더니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수소 이온이고, 그리고 이제 B 이온은 여기서부터 생기는 것으로 보아 수산화 이온이니 이만큼 15ml 부었더니 OH-가 Na 플러스랑 똑같아졌다. 즉 몇 개가 됐다? 120N이 됐다 해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15ml에 120N개 들어있는 비율이구나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15ml에 120N이 들었으니 5ml에는 얼마가 들었겠냐? 40N이 들었겠구나. 여기는 수소 이온이 40N개 남은 상황이었네. 여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온수를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요건 한번 해보세요. 시험 문제니까. 워낙 쉬워서 이 그래프는 내신에 많이 응용돼요. 이거에. 그래서 요건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라고, 저는 이제 6번으로 갈 거예요. 자, 6번 문제. HCl Xml에 KOH 50ml 넣고 NaOH 10ml를 지금 또 넣겠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여기까지 넣은 게 KOH 50ml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NaOH 10ml를 넣은 거예요. 그쵸? 근데 Y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음이온수에서 칼륨이온수를 뺀 거예요. 처음 시작이 무슨 이온이야? 염산에서 시작이거든요. HCl에서. 그럼 이 안에 음이온이라고는 뭐밖에 없었어요? Cl-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얘를 집어넣으면서 칼륨이온수가 늘어나니까 결국 얘는 Cl-에서 칼륨이온을 뺀 개수가 되는 거죠. 초반에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것도 단위 부피당 수예요. 이거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럼 이게 한 개가 아니라 시작이 얘 Xml에서 시작했거든요. 요 단위 부피당 이온수에서 곱하기 부피 X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누구? Cl-가 원래 X개 들어있었구나 해서 출발하셔야 돼요. Cl-가 이 안에 혼합전에 XX 지금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이었다. 이온이. 근데 KOH를 집어넣으니까 Cl-에서 칼륨이온을 빼가지고 이온수가 줄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는 단위 부피당 0.4? 이것도 곱하기 총부피를 하셔야 돼. 이 점의 총부피가 얼마예요? X 플러스 10이죠. Xml 들어있는데 10ml를 첨가한 거니. 그럼 여기에 X 플러스 10을 곱하셔갖고 이 안에 0.4 곱하기 X 플러스 10을 한 게 염화이온에서 칼륨이온을 뺀 개수인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어떤 식인지. 이렇게 하니까 몰롱도라는 뜻이 되네요. 이렇게 가로로 할게요. 염화이온에서 칼륨이온을 뺀 개수가 지금 이만큼인데 이 개수는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 원래 염화이온 몇 개였어? X개 아니었어요? 여기서 칼륨이온이 몇 개 들어왔냐? 이거를 바로 미지수로 잡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얘 몰롱도를 모르잖아요. KOH. 그래서 KOH를 그냥 뭐 1ml당 칼륨이온과 수산화이온이 Y개 들었다고 잡으시든가. 그럼 1ml당 Y개 들어있는 비율인데 10ml 들어왔으니 10Y개의 칼륨이온이 들어온 상황인 거죠.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는 어디 있어요? 이 점 뭐예요? 중화점이잖아요. 그럼 중화점에 이미 도달을 하고 나면 이 안에 염화이온과 칼륨이온 개수가 같아지니 염화이온 X개하고 중화점 도달했을 때 몇 ml 들어갔어? 50ml 들어갔죠. 그럼 이 안에 칼륨이온 몇 개 들어갔어요? 1ml당 Y개 들어있다고 가정했으니 50ml 들어가면 50Y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하시면 여기서 XY가 나와요. 그럼 그 다음엔 사실 여기가 중화점이라서 이미 음이온 수 마이너스 칼륨이온 수가 여기서 빵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 개수는 누구의 개수예요? 100% 수산화이온 거예요. 내가 여기서 첨가하는 수산화이온의 개수에 의해서 100%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요 점까지 왔을 때 수산화이온이 몇 개 들어온 거죠? 얘 0.1 곱하기 다시 총부피를 하셔야 되죠. 근데 이 점의 총부피가 얼마냐고요? 60? 아니죠. 여기서 x를 구하면 60 플러스 x. 이게 NaOH 10ml랑 들어온 수산화이온의 개수죠. 그럼 얘네들 부피당 이온수가 다 나오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뭐 그래프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래프가 뭘 주냐면 단위 부피당 이온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그래프의 숫자를 그대로 쓰시는 게 아니라 총부피를 곱해가지고 전체 이온수로 바꿔서 쓰셔야 된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또 풀어보세요. 이거 다시 정신 차리시고 자 넘어갑시다. 이제 여기서부터 9번. 여러분 이 9번을 잘 봐요. NaOH 10ml에 HCl. 지금 이 표는 염기가 들어있는 데다가 HCl을 이렇게 늘려서 넣은 거예요. 여기까지 넣고 그 다음에 산 종류를 바뀌었어요. HCl 넣다가 그 다음부터 HBr로 바꾼 거예요. HBr 넣을 때부터는 그래프로 줬어요. 그러면 HCl 넣을 때까지만 봅시다, 여러분. 단위 부피당 X이온수를 줬거든요. 이 X이온이 뭘까요? 이게 구경꾼이라 치면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줄어도 총 이온수는 계속 같아야 되죠, 사실. 그래서 총 부피가 여기는 V, 10 플러스 V, 뭐 여기는 미지수니까 넘어가더라도 2분의 3n 곱하기 V, 5분의 4n 곱하기 10 플러스 V, 25분의 6n 곱하기 10 플러스 3V가 다 같아야 되죠, 사실. 이거 같다고 놔보세요. V 안 나와요. 즉 얘가 구경꾼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얘는 알짜예요, 알짜. 오케이. 그럼 얘가 알짜면 그 다음은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이게 지금 물이 되어 빠졌어요. 뭐라고? 어떻게 구하냐고요? 나도 구하고 싶다고요. V 어떻게 구해요? 야, 우리 이거 지난주에 프린트에서 풀었던 거랑 되게 비슷한데 지금 여기서 수산화이온의 총몰수를 구하면 2분의 3n V 몰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5분의 4n 10 플러스 V 몰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산 하나도 안 넣었을 때 원래 들어있었던 이온수고 수산화이온수. 이건 산 넣어서 물대서 좀 빠지고 남은 거 아닙니까? 응. V라고 썼어. 10. 그럼 이게 5, 3, 15N입니까? 아, 그러네요. 이렇게 되네요. 땡큐. 그럼 15N 원래 들어있었던 이온에서 5분의 4N 남은 이온수를 빼면요. 뭐가 나와요? 물대서 빠진 수산화이온수가 나오죠. 그죠? 근데 물대서 빠진 수산화이온수는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넣어준 수소이온수와 같은 거 아니에요? 넣어준 만큼 빠졌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아직 염기니까. 그 다음 마찬가지. 여기 마지막도요. 얘 25분의 6n 하고 총부피 곱하면요. 이게 남은 수산화이온수인데 원래 처음에 들어있었던 이온수에서 남은 이온수를 빼면 이게 물이 되어 빠진 수산화이온수 3V 들어갈 때까지. 즉 3V가
여기까지 넣어준 수소이온수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넣어준 수소이온수가 이만큼, 여기는 넣어준 수소이온수가 이만큼, 이 B가 1대 3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N값 다 소거되면 여기서 V가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어진 조건이 구경꾼이 아니야, 알짜야. 그러면 처음 양에서 남은 양을 빼가지고 들어온 양을 계산해요. 들어온 알짜 이온의 양. 들어온 알짜 이온의 양은 넣어준 수용액 부피에 비례해야 해요. 여기서 V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V가 5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했다 치고 V가 5가 나왔다 치면 이 값에다가 V5를 대입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15, 3, 4, 12N이 나와요. 즉, 얘 Vml 넣을 때마다 수소이온이 3N씩 첨가됐다는 뜻이죠. 이해됩니까? 3N, 3N, 3N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수산화이온이 15N에서 12N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전부 산을 부었을 때 남은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나오죠. 3N, 3N, 3N 줄어서 총 9N 줄었으니까 여긴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15-9, 6N이 되는 거죠. 수산화이온이. 6N의 수산화이온 남았을 때 산 종류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수산화이온 6N부터 시작인 거예요. 수산화이온 6N 남았을 때 산을 HBr로 바꾼 거죠. 그리고 V를 더 첨가했을 때 6N이 싹 다 물이 되어 빠져버린 거예요. 어떤 식인지 알겠죠? 그럼 나머지 3V를 넣었을 때 이만큼의 이온이 남았으니 V당 6N이 들어있는 산이니까 3V당 6, 3, 18, 18N이겠죠. 그래서 Y값 구할 수 있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X도 구할 수 있죠. 3N, 3N 총 6N의 수산화이온이 빠졌으니 X값도 구할 수 있고.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제가 구별꾼이냐 아니냐를 설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잘못 설정하면 이제 오류가 나죠. 오케이. 그 다음은 풀어볼 만하죠? 되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것도 해볼래요? 12번도. 12번도 중간에 염기 종류 바꿔갖고 넣은 거예요, 지금. 그래 놓고 둘 다 단위 부피당 X이온수의 그래프를 줬어요. X이온은 뭔지 한번 찾아볼래요? 이 나그래프가, 다 그래프군요. 염산 15mm에서 시작이니까 여기가 총부피 15mm, 여기가 총부피 20mm인데. 그죠? 부피가 3대, 3대, 몰농도가 절반으로 줄어요? 부피랑 지금 비례를 안 하죠. 반비례를 안 하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쟤는 일단 구경꾼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가로 보셔도 되고 따로 보셔도 돼요. 누가 봐도 쟤는 알짜예요. 그럼 얘는 무조건 수소이온이거든요. 그럼 이제 접근을 어떻게 하냐? 이것도 단위 부피당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4개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얘 부피 어디서 시작해요? X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처음 시작점이 누구죠? 수소죠? 이 점에서 수소이온 4X계에서 시작이다 보셔야 된다고요. 몰농도 곱하기 부피. 그럼 요 점에서의 수소이온은 몰농도 곱하기 총부피 X 플러스 10이 되는 것이지요. 그죠? 요 점에서는 여기 몰농도 곱하기 부피 1 곱하기 X 플러스 20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빠져나간 수소이온과 여기서 여기까지 빠져나간 수소이온의 양이 1대 1이어야 되죠. 똑같이 염기 10ml, 10ml 들어가서 여기서 X가 나온단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X값 구하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남은 수소이온 개수가 나오는데 그걸 다 쓴 게 아니라 어떻게 써? 그 중에 15mm만 취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총부피 몇 미리 중에 15mm를 떠갔으니 남은 수소이온도 이 안에 몇 개 있겠구나. 여기 시작은 이제 그 수소이온 개수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할만하죠? 이온만 제대로 설정하면 그 뒤부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실 수 있겠어요? 요거는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58번. 이것도 여러분 58번 그래프는 본 기억이 있으신 분도 있을걸요? 얘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이걸 구해야 되거든요. 도대체 얘 몇 미리 있었을까? 자, 얘를 어떻게 구할까요? 그래프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누가 봐도 여기가 중화점이에요. 항상 그래프는 꺾이는 점이 중화점인데 중화점이 5mm 들어갔을 때라는 건 알고 그럼 V값 어떻게 구할까요? 식을 한번 세워볼래요?
얘도 식 세우실 때 이게 단위 부피당이라 사실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처음에 뭐요? 염기 하나도 안 들어갔을 때가 단위 부피당 n이니까 이게 총 이온수로는 VN이잖아요. VN. 그리고 얘네 사실 1가에 1가를 섞고 있기 때문에 중화점까지 총 이온수가 안 바뀌어요. 그대로 VN 유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점에서도 그대로 VN이에요. 그리고 요 점의 총 이온수는 이제 단위 부피당 이온수 곱하기 총 부피 해갖고 10 플러스 V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사실 액성이 염기이기 때문에 염기의 총 이온수를 그대로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의 총 이온수 10 플러스 V는 내가 넣어준 총 염기의 이온수와 같은데 5ml 들어갔을 때 염기가 VN이니 10ml 들어가면 2VN이죠. 어차피 5ml는 중화점이니까 양쪽 이온수가 똑같아지는 점이니까, 그죠? 5ml당 VN이면 10ml는 2VN이죠. 여기서 V가 나와요. V 값 10이 나오고 나면 사실 이 문제는 끝난 거예요. 밑에. 이건 이제 어떻게, 얘도 단위 부피가 무슨해요?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곱하기 총부피를 하셔갖고 총이온수로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총부피가 얼마냐? NaOHA에 HCl 10ml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 10 플러스 A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점의 액성이 산이에요. 아직 중화점 도달 안 했어요. 그럼 총이온수는 원래 들어있었던 10N 그대로 유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단위 부피당 이온수에 총부피를 곱해야 총이온수가 나오는데 액성이 염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넣어준 염기의 총이온수와 같아지죠. 근데 염기의 총이온수가 얼마냐면 얘 뭐라고요? 얘가 5ml당 VN이 들어있는 5ml당 10N이 들어있는 수용액이잖아요. 염기 같은 경우 5ml당 10N. 그러면 1ml당 2N이죠? 2N에 1ml당 2N 들어있는 걸 지금 비밀이는 거잖아요. 2BN이죠. 2BN. 염기 안에 염기 bml당 들어있었던 총 이온수 1ml당 2N씩 bml였으니 2BN. 그래서 요게 같다. 4일가니까 액성이 염기면 염기의 총 이온수를 따라가고 액성이 산이면 산의 총 이온수를 따라가고 이렇게 세워서 그냥 A, B 거시면 끝나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이 땅이에요. 단위 부피당 이온수를 준다는 거죠. 요거를 그냥 쓰시면 안 된다. 항상 총부피를 곱해서 쓰셔야 된다. 66번은 저번에 제가 기출픽에서 풀어드렸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망포고에서 기출됐었다는 문제. 요건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67번으로 갑시다. 얘도 중간에 바꾼 거예요. NaOH가 있었는데 얘랑 얘 중에 HA랑 H2B 중에 하나 먼저 넣고 그 다음 나중에 또 넣어갖고 그래프처럼 만든 거예요. 누굴 먼저 넣는지 몰라. 그걸 찾는 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좀 특이한 게요. 여기가 중화점이에요. 보시면 그래프 꺾인 점. 그래서 1번은 아직 도달 전, 2번은 중화점 지난 후, 액성이 지금 반대입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요 음이온이 누구인지를 확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누굴 먼저 넣고 누굴 나중에 넣었는지를 찾을 수 있어요. 자, 기억과 니은 확정 한번 해볼래요? 누굴 먼저 넣고 누굴 나중에 넣은 걸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지금 1가를 먼저 넣고 2가를 넣기 때문에 사실은 1가를 먼저 넣었다 가정하면 얘가 1가여야 돼요. 왜냐면 얘는 이미 1번에서 넣는 게 끝났고 2가짜리를 그 다음에 넣고 있는 거기 때문에 2가의 양이 늘어서 이게 2대2. A는 고정, 추가로 넣어주는 애의 양이 늘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처음부터 얘네들의 양이 똑같아 버리면 더 넣어주는 애가 늘어나니까 1대1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2번 점에서. 그래서 먼저 넣어주는 애가 더 많고 나중에 넣어주는 애가 더 적어서 추가했더니 같아졌다.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맞죠? 설정이 그렇게 됐다면? 그리고 음이온 남아있는 건 이제 얘밖에 없단 말이에요. 1번 기준으로. 그러면 A가 1가요? 그러면 H, A, 그냥 HA라고 쓸게요. 이 HA가 둘둘 들어있었고
H2B가 하나 둘 들어있었고 NaOH가 하나 남으려면 다섯 들어있어야 얘 두 개에 얘 빠지고 얘 하나에 얘 빠지고 이게 지금 하나 남았다. 1대1대1 지금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죠. 맞죠? 근데 HA가 몇 미리 들어갔어요 현재. HA 10mm에 H2B가 10mm 들어간 상황이에요. 지금 잘 보시면 합쳐서 20mm 들어갔기 때문에 1번점 기준으로 얘 10mm 들어갔으면 얘도 10mm가 들어간 거고 여기서 얘 10mm를 첨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0mm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 점에서는 H2B가 20mm가 되는 거니 이게 둘, 이게 넷. 그리고 HA는 고정으로 둘이죠. 왜냐하면 이미 얘는 첨가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얘가 두 개 없었던 상태에서 두 개가 더 들어온 거니까 하나 빠지고 액성이 산으로 넘어간 거. 맞죠? 이렇게 설정하면 이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A, B를 다르게 설정한다. 먼저 넣어진 거를 얘로 설정을 이가로 설정을 해버리면 얘가 둘, 넷, 얘가 하나 이렇게 설정이 되거든요. 만약에 설정을 바꾼다 치면 얘가 둘, 넷, 얘가 하나 이 상태에서 얘를 더 넣어서 얘가 둘, 넷 고정이고 얘가 둘 같아졌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액성이 딱 중화점이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여기는 중화점이 넘어간 점이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프상으로 보면 오류란 말이에요. 아 이거 아니구나. 그러면 이 설정이 맞구나. 이렇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했습니까? 뭔 얘기인지. 그럼 여기까지 설정했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얘가 부피당 이온수가 다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 자체도 여기가 얘는 몰롱도 합이기 때문에 총부피를 곱해갖고 얘네들 총 이온수가 요 몰롱도 곱하기 총부피와 같다고 식 세우셔가지고 미지수 구하시면 돼요. 세 개가 다 똑같아요. 이 경우는. 이온수 다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해보실 수 있겠죠? 괜찮군요. 이게 그래프의 끝이죠. 요 뒤에 제가 기타 세 문제는요. 요 금방 이제 학교들에서 기출이 된 적 있는 문제만 제가 뽑았어요. 이 문제들을 살짝 변형시켜서 낸 적 있는. 그래서 59번 문제는 효원에서 옛날에 냈었나고 60번이 이제 유신에서 냈었고요. 62번이 태장에서 냈었는데 셋 다 몰롱도 관련이에요. 59번 문제 있잖아요. 염기 고정이고 산 두 종류를 넣는데 기억과 니은이 이제 1간지 2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가 기억을 넣으네, 다가 니은을 넣으네. 이온 몰롱도 변화예요. 자, 나다를 확정해 볼까요? 누가 누구를 넣은 용액일까? 이걸 어떻게 확정하죠? 얘를 이가짜리로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말대로 제 말대로 얘가 중화점이 넘어갔다고 칩시다. 다가 중화점이 이가인데 넘어간 상황이다. 그럼 이 다음으로 가면 늘어야 돼요. 이온이 계속 첨가되니까. 근데 A는 5분의 3보다 작거든요. 여기서 이제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가로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얘가 H2B냐? H2B. 얘를 H2B. 얘를 HA. 이제 이렇게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 잡으면 그 다음엔 쉬워요. 왜냐면 어차피 처음 부피가 10mm이기 때문에 총 부피가 여기가 10, 여기가 10 플러스 V, 여기가 이제 10 플러스 3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총 이온수 10개. 총 이온수니까 산을 하나도 안 넣었을 때 이온수니까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5개 들어있다 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5 총 이온수 10개 들어있었고 총 이온수로 쳤을 때 얘는 2분의 1 곱하기 10 플러스 V 총 이온수가 이만큼이다. 여기는 아직 중화점 전이겠죠? 지금 이렇게 여기가 이온수 몰롱도가 같은 것으로 보아. 그래서 얘의 중화점 전 이온수랑 얘의 중화점 지난 이온수 이용해가지고 요거 식 세우시면 V가 나와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밑에 걸로 V를 구하시는 게 아마 더 빠를 거예요. 여기까지가 중화점 전이기 때문에 10개가 유지돼야 되거든요. 이온수.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V값 구하시면 그 다음엔 줄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누구 거냐만 설정하시면 그 다음엔 쉬워요. 괜찮죠? 한번 요거는 설정했으니 풀어보시고. 60번은 X이온이 뭔지만 찾아볼까요? 이거 혼합용 액속 X이온 몰롱도 표현한 건데
X이온이 뭘까요? OH 마이너스인 거 알겠죠? OH 마이너스인 이유가 지금 부피가 3분의 1이 된 게 아닌데 몰롱도가 3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뭐 반비례 관계가 아니죠? 구경꾼이 아니라는 얘기죠. 일단 최소한. 일단 모든 수용액에 다 들어있는 애가 당연히 Na 플러스겠죠? 모든 수용액에 다 들어있는 애. 그리고 이제 Z 같은 경우는 2번하고 3번에 똑같이 HB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2, 3번에 들어있는 구경꾼 이온은 다 종류가 같아야 돼요. 근데 2, 3번에 얘가 하나는 없고 하나는 있는 것으로 보아 얘는 구경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R자로 잡으시면 되고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간 쪽에 남아있는 애가 수소겠죠. 그럼 나머지는 이제 당연히 구경꾼일 테니까 두 개 잡으시면 끝나요. 이것도 이제 문제는 몰롱도라는 거예요. 몰롱도. 그래서 얘를 그대로 쓰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1번, 2번 같은 경우 1번은 V를 이제 몰라요. 이걸 어떻게 잡아요? V를 잡으셔야 얘네 이온수가 다 나오거든요. 얘를 1, 2, 3에 Na 플러스 몰수는 다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왜 몰롱도가 절반이겠어요? 부피가 두 배라는 얘기죠 지금. 근데 3번 부피가 50이란 말이에요. 3번 부피가 총 부피가 50이에요. 그럼 1, 2번은 25mm란 얘기죠. 여기서 V가 나와요. 어차피 Na 플러스 몰수는 같아야 되는데 왜 몰롱도가 반인가? 아, 부피가 두 배구나. 여기서 V가 나와요. 총 부피가 25mm가 나와야 되니 V가 5겠구나. 왜 이해 안 됨? 세훈? 이해됨? 그러면 총 부피가 있으니 이거를 총 몰수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얘가 실제로는 50A, 50A, 50A였던 거죠. 나트륨 이온의 몰수가. 그럼 수산화 이온의 몰수도 다 50A씩 들어있는 상황에서 얘도 똑같이 50A일 거 아닙니까? 몰롱도가 같으니. 근데 B 이온이 여기서 몇 배가 들어갔냐 이거예요. 이게 5인데 6배가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50A 들어갔는데 여기서 6배면 6, 30, 300A. 그죠? 지금 이 상태죠. 됩니까? 그래서 이 B도 사실은 이제 몰롱도니까 실제로는 50B죠. 50B. 50B가 실제 총 이온수인데 이게 A로 표현하면 300A인 거죠. 그래서 B와 A 사이에 관계식이 하나 나와요. 그 다음 이거는 남은 수소이온이니까 남은 수소이온 수소이온도 여기에 몇 A가 들어갔어요? 300A 들어갔잖아요. 수소이온 300A에서 수산화이온 50A 빼고 남은 수소이온 250A가 지금 실제로 0.2인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A 값이 나오는 거죠. 나머지 A, B 나왔으니까 끝난 거지 뭐 이 문제는. 됩니까?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온이건 몰롱도건 뭐 용액의 종류건 일단 설정만 제대로 하시면 그 다음에 풀이 방법은 다 똑같아요. 알겠죠? 설정하는 연습을 조금 하시는 게 좋아요.